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서 지난 대선의 투 개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치 현안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선 후의 상황 전개를 보니까 아직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다시 정치 관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요 정당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저 나름대로의 평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평론을 하는 저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자이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로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도 들고 그래서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음 편히 살려면은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됩니다. 뭐 흥분될 일도 없고 남을 욕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우파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 성향을 보수나 진보로 구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용어들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파라고 할 적에는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신봉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크시스트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라는 용어 사용도 거부합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파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치사하게 민주당을 비판하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뭐 제가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나 친중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정권들을 보니까 누가 잡으나 별 차이가 없었고 다들 자기 뱃속 채우느라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관심도 안 가졌을 뿐더러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선거 관리 또는 부정선거 의혹을 보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피와 땀으로 성취한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윤석열 당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도 야당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됩니다. 그 현실적인 존재가 지금 민주당밖에 없는 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 일종의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겹게 들은 소리가 0.73% 24만 표 차이의 승리와 패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0.7%, 0.73%, 24만 표 차이면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재검표를 요구했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투표를 다시 개수했다가는 뭐가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선관위를 질타했는데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이 3월 16일 오늘이죠. 사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전선거의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려서 그렇다고 했던 기계가 어디 갔는지 선거가 끝나니까 본인 스스로 부실 관리를 실토하네요. 선거관리 책임자가 실토를 했으니 이제 수사기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조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는 6월 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 중에서 이와 관련 양심선언을 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 내부 고발을 하는 선관위 직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0.73%, 24만 표 차이라는 헛소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선거에 지니까 자기 최면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러다 그것을 진짜 믿는 자기 세뇌로 굳어지면 민주당은 정말 망합니다.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분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0.73%의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협치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내부 갈등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습 노력을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 사퇴를 한 거죠. 그 지도부가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윤호중 원내대표, 옛날에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죠. 친문 인사라고 합니다. 위원장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9명의 위원을 선정하면서 절반을 2030으로 선임했다라고 합니다. 2030 거기에서 조금 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2030으로 대책위원회 위원 절반을 채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위원장 윤호중 이렇게 발표됐다가 갑자기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26세의 여성 박지현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N번방 추적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진즉에 그런데 당이 관심 가지셨으면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오고든 부산시장은 뭡니까? 아예 공천을 하지 마시지. 이제 와가지고 그런 뒷북을 칩니까? 자, 친문 친이 갈등.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니까 군수도 지내고 장관도 지내고 도지사도 지내고 의원도 국회의원도 지낸 사람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이재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문 친이 갈등이죠. 참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언론에서야 싸움 붙이느라고 그 사람의 그 발언을 그렇게 주장을 보도해 주겠지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말을 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이재명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아무튼 그런 정신없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지지 기반이 상당히 위축이 됐죠. 호남과 경기, 인천으로 축소가 됐는데
6월 9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경기 인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호남으로 짜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그 세 군데밖에 못 갖는 거죠. 전남, 전북, 광주. 예.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짜그러드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죠. 예. 아마 상당수 의원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 결과가 6월 9일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의원들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충청도 장악을 했는데 뭐 뺏겼다고 봐야죠. 또 우연의 일치로 왜 윤석열 당선인의 고향이 또 그 충청도입니까?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내부 사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크게 보면 친문, 친이, 뭐 세력으로 보면 친이가 소수죠. 그렇지만 친문, 친이.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호남 대 비호남. 또 거기서도 비호남에서도 수도권과 기타 지역이 또 정서가 좀 틀리죠. 의원들이. 그 다음에 586, B586. 그 586 내에서도 핵심 586, 또는 주변부 586. 굉장히 복잡한 세력이 된 거죠. 사실은 이런 복잡성이 당내 갈등으로 집권 후에도 계속 나타났죠. 먼저 안희정 지사 미투로 쫓아내버렸죠. 감옥 보내버렸죠. 이게 뭐 외부에서 고발을 한 것 같지만은 당사자가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도 결국은 드루킹 사건으로 보냈죠. 이건 뭐 깊은 속사정은 몰라도 그 고발을, 드루킹 고발을 추미애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당내 그 갈등이죠. 그리고 대장동 의혹도 결국은 소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당내에서 나온 거죠. 외부에서 나온 거 아니고. 사실 뭐 성남에서는 파다한 소문이었지만은 결국 이걸 터트린 소스는 당내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뭐 치고받고 했는데 이제 선거에 졌으니 이게 단합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뭐를 반성해야 되느냐, 그 과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 말고 큰 거. 무엇보다는 이제 오만과 위선이죠. 오만과 위선인데 왜 이걸 오만과 위선이라고 그러나 하면은 탄핵의 그 난리통 속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문재인 후보가 41.08% 득표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20년 집권을 해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0년 집권 운운했습니다. 글쎄 뭐 한 60% 지지로 당선이 됐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41%로 당선되고 나서 뭐 20년 집권하겠다. 거기다 기겁한 건 100년 집권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중에서 100년 넘은 정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 자민당도 100년이 당연히 안 되죠. 미국 공화당, 민주당 100년 넘습니다. 영국 보수당 100년 넘습니다. 그리고 영국 노동당 100년 아직 안 될 거예요. 아마 갓 100년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독일의 3인당 이 정도 돼야지 100년이 넘은 정당이지 무슨 100년을 집권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소련 공산당도 집권을 64년, 65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74년, 75년 정도 하고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죠.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으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당 100주년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집권은 1949년에 했기 때문에 73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이. 우리가 집권, 건국 한 2049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지켜봐야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100년 집권 운운하면서 정말 건방지다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와, 이 사람들 정말 중국 허풍을 그대로 닮아서 하는구나.
예, 이게 오만입니다. 오만. 의원을 172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침묵의 행진이죠. 법안 통과 거수기에 불과하죠. 그럼 스피커도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채 안 됩니다. 스피커. 나머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세비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예. 그러면서 별 희한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냥 손들어 주는 겁니다. 그 법안을요 3, 40개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법안명도 몰라요. 그냥 뭐 일괄 뭐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거수기는 아니죠. 손은 안 들고 그냥 버튼 찬성 버튼 눌러버리죠. 5.18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처벌을 한다는 어떤 5.18 특별법 같은 거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그냥 통과시켜줘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안 해요.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 받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받아쓰기 100점만 받아도 그 종이 들고서는 그냥 집으로 뛰어들어오잖아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를 안 해요?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반성해야 되고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뭐 분당될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습니다.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구심점이 된다? 에이, 그건 넌센스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된다? 아니죠.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황인 이해찬이 구심점이 된다? 천만의 말씀.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결국은 오만과 위선 어떤 뻔뻔함의 극치, 예. 그 오만과 뻔뻔함 그리고 치졸함, 예. 이걸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정치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런 뻔뻔함의 극치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겁니까? 선출한 겁니다. 계속 무슨 의혹이 증거가 있는 의혹이라는 거는 기소되면은 그거는 그 조사하면 그건 기소 대상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밀어붙이잖아요. 뭐 무슨 얘기냐? 야, 뭐 선거 결과는 우리가 다 준비해 놨어. 그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요번에? 예. 그리고 그런 오만과 뻔뻔함, 치졸함이 이재명 씨를 후보로 계속 밀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 후보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졸하게 공격을 안 했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뭐 국민적 무슨 뭐 인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후보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로. 그거는 이 구도는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처절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박근혜 신봉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찍었겠어요. 왜 그랬는지 기권을 안 하고 왜 그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 요번 지방선거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후보가 없잖아요. 서울시장은 힘들 것 같고 뭐 박영선을 또 다시 내보내겠어요? 힘들 것 같고. 예. 인천은 자세히 안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아이고 어쩌면 이재명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똑같아요. 그 행태가. 예. 오케이. 그래서 제가 회계 수준의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5년 동안 꿀 빨았죠. 별 볼 일 없는 국민의힘 그 대리구선은. 예.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부상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될 줄은 몰랐겠죠. 예. 오만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가려가지고서는. 민주당의 미래는 2017년 탄핵 이후에 한나라당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5년 만에 우리가 정권이 교체됐는가? 그동안은 늘 10년 돼 왔는데 왜 5년 만에 됐는가를 처절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석을. 예. 그래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은 10년 돼도 정권 다시 찾아오기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들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내공을 쌓고 스스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국민의힘에 지금 그 주자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5년 후에 무슨 주자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네. 새로운 주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보다도 더 비전을 줄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586 내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보셔가지고 당을 추스리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정권, 그 정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걸 감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견제해 달라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말할 겁니다.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재집권할 수도 없고 그건 정당의 역할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철저한 반성, 왜 우리가 오만했느냐, 왜 위선을 그렇게 떨었느냐, 그것뿐 아니라 왜 그렇게 치졸하게 놀아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후보까지 만들고 대통령에 당선시켰느냐, 그걸 반성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네, 뭐 할 말은 많고 또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